어젯밤 미국 증시 정말 역사적인 장이었어요. SP500이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7천을 뚫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오늘 코스피도 폭등했습니다. 무려 134포인트가 올라 6,226에 마감했어요. 정고점까지 이제 1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기관이 1조 1천억 원을 쓸어 담고 외국인이 4,600억 원 넘게 담았지만 개인은 5조 1,800억 원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이죠. 올라가는 날인데도 개인만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월에 전쟁이 터지면서 계좌가 녹았던 그 공포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 투자자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누군가는 틀리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엇갈림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TSMC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66%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었고 SK하이닉스는 3일 연속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며 장비 업체들에게 돈을 더 줄 테니 먼저 달라고 매달리고 있고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이틀 사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랠리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입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TSMC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습니다. 매출은 대만 달러 기준 1조 1,340억,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57억 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죠. 바로 매출 총이익률 66.2%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이 65%였는데 그것마저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매출 총이익률은 쉽게 말해 물건 하나 팔 때 남는 마진입니다. 동네 분식집 예를 들어볼게요. 떡볶이 한 그릇 재료비 3,000원인데 5,000원에 팔면 마진 40%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유명해져 줄서는 손님이 많아지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줄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팔 가격을 8,000원으로 올리면 마진이 62%로 뛰죠. 지금 TSMC가 딱 이 상황입니다. AI 칩 주문이 너무 많아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TSMC 손에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TSMC가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520억에서 560억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작년 409억 달러 대비 최소 30% 이상 늘린 수치인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파운드리 공장을 이만큼 짓겠다고 선언하려면 이미 고객사로부터 주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이미 2027년, 2028년치 웨이퍼를 계약했다는 뜻이죠. AI 반도체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설비 투자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4월 7일 나왔는데 솔직히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1분기 매출이 133조 원, 영업이익은 57조 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55% 증가했습니다. 무려 8배나 오른 겁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영업이익 50조를 동시에 넘긴 순간이죠. 더 놀라운 건 실적의 엔진입니다. 올해 2월 HBM사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고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 독점 공급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3월 엔비디아 GTC에서는 삼성이 베라루빈 플랫폼의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전부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소개됐죠.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할 정도예요. 4월 30일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가이던스와 HBM사 매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가 멀티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115만 5천원에 마감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기준 매출 55조 4천억 원, 영업이익 38조 5억 원 예상이며 일부에서는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70% 전후라니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증권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57조에서 231조로 무려 47%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SK하이닉스에 2조 8천억, 삼성전자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며 두 종목이 전체 외국인 매수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가지만 이 두 종목에서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블룸버그가 4월 15일 보도했는데 테라페 프로젝트 팀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램리서치 등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요청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니 장비를 먼저 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즉 돈을 더 낼 테니 새치기 시켜달라는 요청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현재 반도체 장비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TSMC, 삼성, 인텔이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머스크까지 뛰어든 겁니다. 페라페 프로젝트는 지난 3월 21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발표한 초대형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투자금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AI에서 쓸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4월 7일 인텔이 공식 파트너로 합류했고 이날 인텔 주가가 바로 뛰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도 접촉했는데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전용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방식에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작년에 삼성이랑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칩을 계약한 전력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그 산업이 결국 주도 섹터가 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 시장이 증명하죠. 로봇 산업도 허풍이라고 했지만 로봇주 시가총액이 수십조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머스크가 돈을 태우기 시작하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립니다. 자,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회전 목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말들이 한 바퀴씩 돌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마리 말이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반도체입니다. 삼성 57조, 하이닉스 38조, TSMC 이익률 66%, 실적으로 이미 증명된 말이고 지금 가장 높은 지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오라클이 4.2%, 마이크로소프트가 4.6% 급등했습니다. 오라클 수주 잔고가 5,2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반도체로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AI를 돌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로 자금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칩을 쓰는 회사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엔비디아가 4월 14일 세계 양자의 날에 오픈소스 AI 양자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최대 난제인 오류 보정을 AI로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순 신제품이 아니라 양자 생태계 운영체제를 장악하겠다는 플랫폼 선언이죠. 발표 이후 미국에서 i1Q가 20%, D-Wave가 16% 급등했고 한국 시장에서는 엑스게이트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CS 드림 시큐리티 등도 일제히 상한가였죠. 네 번째 말은 로봇입니다. 오늘 장중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주가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에서 로봇주가 치고 올라오는 순환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지분 35%를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3조를 넘었고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 말이 순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회전 목마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말이 가장 높고 네 번째 말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회전 목마는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이 장밋빛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파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달리는데 투자자들이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입니다. 3월 전쟁이 터졌을 때 코스피는 6,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이에요. 지금 시장이 반등한 건 협상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4월 20일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1차 협상을 했습니다. 20시간 넘는 마라톤 회담이었지만 결렬됐죠. 핵 포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깨지자마자 4월 14일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파키스탄 총사령관 아심 무닐르 원수가 테란에 직접 들어갔고 파키스탄 총리는 사우디, 카타르, 터키를 순방하며 중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의북 측에서도 4월 20일 시한 전까지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 중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 테이블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20일 전에 2차 협상이 열리고 기본 합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시장은 추가 랠리를 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둘째, 협상은 열리지만 핵 문제에서 또 막히는 경우입니다. 시장은 실망 매물로 소폭 조정을 겪겠지만 3월처럼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짝 후퇴하고 눈치를 보는 구간이 될 뿐입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3월의 악몽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3월 31일 보복 대상으로 미국 기업 18곳을 지목했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메타, 테슬라. 바로 어젯밤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주도주들입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이 리스크는 사라지지만 결렬되면 한순간에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시장 상황을 보면 4월 13일에는 21.17이었는데 이틀 만에 18.18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구간인데 CTA라고 불리는 추세 추종 알고리즘 자금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영역입니다. 기계가 사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VIX가 15 아래로 내려가면 과열 신호이고 다시 25 위로 튀면 공포가 정상화된 겁니다. 지금은 기계가 사는 구간이지만 4월 20일 결과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월 20일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 인준 청문도 잡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류 미접수로 연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협상 시한과 같은 날이죠. 상원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대, 민주당 11인데 공화당에서 단 한 명만 이탈해도 인준이 막힙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후임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준 리더십 공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전쟁 협상과 연준 인사가 4월 20일 하루에 동시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비행기 조종석에 가보면 계기판이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럿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계속 쳐다보는 건 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생겼을 때만 확인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일이 반응하면 머리만 터집니다. 핵심 계기판 4개를 정해놓고 이상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코스피 6000선입니다. 오늘 종가가 6226, 전고점 6347까지 120포인트 남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000을 깨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추가 매수를 멈추고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입니다. 4월 누적 1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 중인데 외국인이 계속 사는 한 코스피 체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3일 연속 순매도로 돌아서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VIX, 빅스 지수 18 근처입니다. 15 아래로 가면 시장이 너무 안일해진 것이고 모두가 괜찮다고 느낄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25 위로 다시 튀면 뭔가 터진 겁니다. 지금은 18 근처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건강한 그림입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4월 20일 협상 뉴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뉴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2차 협상이 실제로 열리는지, 핵 문제에서 절충이 나오는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 가지 모두 정상이면 시장은 정고점을 뚫으러 갈 것이고 하나라도 꼬이면 숨고르기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이격도입니다. 주가가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코스피가 이동평균선 대비 꽤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횡보하면서 평균선이 따라오도록 기다리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대형주가 1에서 2% 범위에서 쉬면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쉬는 동안 로봇주가 뛰고 소부장과 원전 테마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전략의 핵심은 현금입니다. 3월 전쟁 급락 시점에 현금이 있던 사람은 손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저점에서 죽기까지 버틴 거예요. 현금이 없던 사람은 공포에 던지고 반등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포모, 나만 못 사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 재산을 다 넣는 것은 3월 교훈을 잇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134포인트 폭등했는데 개인만 팔았던 이유는 3월 전쟁 트라우마가 판단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에 박혀 TSMC 이익률 66%나 삼성전자 57조라는 숫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기관은 1조 1000억 원, 외국인은 46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바보로서 산 게 아니에요. TSMC 설비 투자를 560억 달러로 유지했다는 건 이익이 2028년까지 보장된다는 뜻이고 삼성전자 HBM사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을 독점 공급한다는 건 실적이 한 시즌짜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머스크가 장비 업체에게 돈을 더 줄 테니 먼저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반도체 공급이 아직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4월 20일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투자하고 기도만 하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계기판 4개를 매일 확인하세요. 코스피 6000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빅스 4월 20일 협상 뉴스. 이상 신호가 없으면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호가 뜨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포에 미리 팔지 말고 신호를 보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촉매는 SK하이닉스 실적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 두 이벤트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면 회전 목마는 멈추지 않습니다.